이제 우리가 이제 맛있게 읽는 다문화 독서 요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말씀 것처럼 빈칸의 내용을 잘 채우셔서 마지막에 이제 기말 때 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권에 관한 내용 좀 넘겨보실까요? 좀 넘겨보시면 인권, 노란색, 좀 더 몇 장 넘겨보세요. 인권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사람의 권리이죠. 그죠? 근데 인권은 사람마다 다 다른가요? 사람마다 동일한가요?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달라요? 달라요? 개인의 차가 있지 않나요? 아, 인권은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 동일하지만 네. 아,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개인의 차이가 왜 있을까요? 그 사람의 처한 형편이나 예. 또 직업이나 아, 실질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네. 거기 들어가서 보면 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권의 차이가 왜 없을까요? 아까 이제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왜 없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성분으로 다 똑같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으로서의 권리이잖아요. 인간으로서 권리. 근데 그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을 충분하게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인권적인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여기 양주나 이런 데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자, 지금은 여기 저 쳐다보세요. 지금 이제 발표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글을 잘 쓰려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작 많이 써봐야 되고, 다상량, 다독 많이 읽어야 되고, 다상량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가엾다. 또요. 한국에 와서 고생을 타고서 고생하다. 우린 되게 그래도 양반이에요. 근데 우린 대부분 뭐라고 사냐면, 야, 너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너네는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경우에 어떤 마음을 들어요? 너는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와? 그리고 우리가 된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고 살아? 너네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뭐 피부 색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뭐 손자, 손녀들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영어 학원에 머리 노랗고 얼굴색 하얀 백인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요. 자, 그런 선생님을 보면은 어때요? 막 불쌍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안 불쌍하죠? 막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분도 외국인 노동자고 공장에서 일하는 분도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근데 왜 얼굴 하얗고 머리 노란 백색, 그러니까 원어민은 하나도 안 불쌍한데 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불쌍하고 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죠? 그 사람들은 직업의 차이? 그 없는 나라에서 와서 돈 벌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 걔네들은 조금 하이 클래스에서 얘네들은 우리 자식들을 영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차별이고 잘못된 평가라는 거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해요.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왜 뉴스 보면 대한항공 무슨 뭐 회장 뭐 갑질 하는 거 보세요. 뭐 쌍욕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월급 주니까 너는 내가 어떠한 하더라도 넌 다 따라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이 조금밖에 못 배운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무시하거나 또는 충분하게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얘기 볼까요? 고려대학교에 본교가 서울에 있잖아요. 캠퍼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조치원에 있어요. 조치원, 충남의 조치원에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고려대학교인데 여기 이제 캠퍼스예요. 근데 캠퍼스 간 애들 공부를 좀 못하겠죠. 성적이 낮으니까 갔겠죠. 서울 애들은
그 조치원 캠퍼스 학생들이 자기네와 똑같은 고려대 학생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조려대래, 조려대. 조치원 캠퍼스 고려대에서 조려대고 자기는 고려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렇게 수능 성적 그게 뭐라고 그걸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람을 우습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랬잖아요. 야, 너 뭐 어디 사냐? 그럼 뭐 어디 산다? 와, 너 정말 부자 동네 사는데? 어떤 초등학교는 그런다잖아요.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아마도 이제 아파트가 좀 비싸고 일반 주택이 조금 저렴하니까 같은 초등학교 내에서도 이제 그 아파트 사는 애들끼리만 또 일반 주택에 사는 애들끼리만 그 사실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죠, 사실은. 쟤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고. 잘못 가르친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것이 결국에 다 인권에 관한 문제이잖아요. 많이 배웠더라도, 적게 배웠더라도, 돈이 많더라도, 돈이 적더라도, 그죠? 모두 다 인간으로서 기본적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이 책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에 여기 보시면 한국인들은 피부색에 따라서 다르게 대한다. 그쵸? 그죠? 우리 왜 보통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이제 코로나 전에는 동남아시아에 여행 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얘네들은 못 사는 나라들이고 우리가 여기 돈을 쓰는 거고 조금 이제 그렇죠 우월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사실은 동남아시아에 여행 갔을 때와는 태도가 약간 다르죠. 달라요. 뭐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잘못된 편견에 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차등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차등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사회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뭔가 차별을 받죠. 차별을 받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는 그런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니까 사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직업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있다. 근데 우리 아마 이제 독서 클럽을 또 할 거예요.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클럽을 이제 모집을 할 건데 거기 보면 행복한 청소부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청소부 아저씨가 교수로서 제안을 받아요. 이제 뭐 이제 읽어보시면 아는데 애들한테 물어보죠. 야, 그럼 네가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인데 교수의 제안을 받는다면 너는 교수로 갈 거냐 아니면 계속 청소부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한 70% 애들이 교수로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고 청소부 아저씨는 근무 여건이 힘들고 춥고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럼 우리 사회에 그런 직업의 귀천 또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편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편견의 문제인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하게 대우하는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뭐 여기 이제 우리 책 오늘 받았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쓰지 않고 막 반말을 한다거나 또 함부로 대한다거나 또는 임금을 같은 수준을 주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임금을 저렴하게 준다거나 뭐 이런 일이 이제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2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2페이지 보시면 까매서 안 더워라는 이제 책에 제가 이거 아마 이제 단톡에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여러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책 한번 읽어보신 분? 읽어보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읽어보셨어요. 이 책 뭐 그렇게 두껍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에피소드가 3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뭐 불법 체류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3편의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분 그러세요. 내가 노안이 와가지고 책을 못 읽는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보다 눈이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지금이 책을 읽기에 가장 건강한 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도하지 않으시면 내년에 또 다를 수도 있고 후년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두껍지 않은 책을 추천하고 있으니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까매서 안 더워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앞에 두 번에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 자, 거기 이제 우리 22페이지 한번 내용 볼게요. 어떻게 읽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읽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 우리도 물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대등하게 대우하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단순하게 앉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암암리에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이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실질적인 삶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알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 차별을 당하는 다문화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며 읽는다. 그죠? 우리 모두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며 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뭐 미리 맛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동남아 마약 판매상 같네 뭐 이런 이제 나와 있는데 다문화 시대에 모르는 인터넷 인종 차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동남아 마약 판매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런 인종적인 어떤 차별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저는 뭐 미국에 가본 적은 없는데 미국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적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은 버스를 타지 않고, 뭐 백인은 앞에 타고, 흑인은 뭐 뒤에 탄다거나, 이제 그런 끊임없는, 근데 그렇게 민주주의가 왕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여전히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충분하게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대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다문화 시대를 모르는 인터넷 인종차별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써봐라. 자, 거기에 주요 20개, 어차피 좀 읽어봐야겠네요. 주요 20개국 회의장 반경 2km 이내에 그 앞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무슬림 애들이 접근 금지시켜야 한다. 혹시나 모를 테러에 대비해서 접근 시 전원 사살해 버려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에이즈나 성병의 정보가 전혀 없다. 이들은 범법자다. 체류 외국인으로서 기본적인 체류의 법을 어긴 준법 정신의 기초가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한 달 내내 인터넷 공개 블로그 이미지 여기에서 약 210건의 인종차별적인 사례를 수집했다라고 나와 있죠. 아마 어떤 분들은 아까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 이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쌍해요 이러다가 제가 이렇게 손자 손녀가 다니는 학원의 백인 영어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또 제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옛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 사우디로 이렇게 노동을 간 적이 있었잖아요. 갔었죠. 우리 삼촌 같은 경우도 뭐 사우디 가서 돈 벌어온다. 실제로 또 독일 같은 데에서 간호사들이 가서 따지고 보면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 또 선조들도 다 그런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아지 뭐적 생각 못 한다고 그러죠? 올챙이. 올챙이 생각 못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얻었음에 불구하고 사실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무시하는 것은 혼혈의 증가를 막기 위해 국제 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순혈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혼혈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혼혈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 요새 하도 많아서. 그렇죠. 요즘엔 좀 괜찮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죠. 혼혈에 대해서는 조금 혼혈이네. 뭐 아빠가 외국인인가? 엄마가 외국인인가? 외국인이라면 어디에서 왔나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맞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일수록 단일 민족이거나 순수 혈통일 가능성은 없어요. 몽골족이 제일 많이 먹어요. 우연하게 이제 우리와 피부 색깔이 같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 이제 침략을 받거나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순혈 민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을 테러리즘과 연결해서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가수 황보의 외모에 빗대 뭐 동남아 스타이다라고 한다거나 또 뭐 이성균의 머리 모양을 두고서 동남아 마약 판매상이다라는 그런 인터넷에 자막이 올라온 것은 결국에는 인터넷상에서 다문화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예시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각자 한번 써보세요. 다문화 시대에 모르는 인터넷 인종차별을 읽고 우리 앞에 대략적으로 읽었어요. 자,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보세요. 자, 결국 이렇게 쓰기 연습을 해야지 그냥 맨땅에 써서는 뭐 효과가 없어요. 자, 정답이 있진 않아요. 자,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독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신껏 본인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자, 한번 적어 보셨어요? 자,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누가 한번 발표 한번 해보실까요? 자, 누가 발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성함들 잘 다 몰라가지고 다 쓰셨네요, 그죠? 한번 발표해 보실까요? 아니, 앉아서 발표하세요. 괜찮습니다. 네네. 저는요. 네. 그들 처음에는 조금 그들도 동등한 네. 생각을 네.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좀 일을 시켜봤거든요. 네. 그래서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배웠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꾀를 부리는 걸 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을 조금 약간 무시하는 마음 이래서 이 네. 사람들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그 국제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교육원에 이제 베트남이나 이 몽골 쪽에 우즈베키스탄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겠다고 오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애들이 다 사라져요. 왜? 왜냐면 뭐 요즘에 시급이 뭐 9,000원 이렇게 되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8시간 하면 8, 9, 70이 한 7만 원 정도 되니까 걔네들 입장에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겠습니다라고 이제 입국 허가를 받고 학교를 몇 달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사라져가지고 이제 그 돈 벌러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요. 저희 이제 그 처가가 연천에서 큰 마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해요. 엄청 일이 힘드니까 막 새벽부터 나서가지고 밥 다 고르고 이제 막 캐고 막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와서 되게 곤란스러워 하시기도 하던데. 자, 또 다른 분. 자, 이거 읽으니까 또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많이 쓰셨는데 한번 발표해 보실까요? 예. 앉아서. 그럼요. 앉아서 하세요. 네,
내 자신이 원래는 외국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거를 그 나라의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선진국이라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떠나서 인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네. 그리고 또한 나는 여지까지 단일 민족이라서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 그거만 생각했는데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이게 파마한 게 아니라 저 집사람이 저보고 제발 염색 좀 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다 귀찮아 이제 염색도 하기 싫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머리가 곱슬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 조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피가 섞였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저처럼 이렇게 곱슬머리가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젊었을 때는 그 이게 반곱슬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곱슬이 돼요. 근데 분명히 뭐 어느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아라비아 계통의 그런 그쪽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곱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단일 민족이 아니면서 그저 혼혈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이 교과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혹시나 그 사람을 또 내가 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겠다. 내가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제가 온 지 한 13년 정도 됐고 이제 교수 이제 정년틀의 교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참 어려요. 또 걔네들은 이제 2년 있다가 나가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전화할 때 되면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야, 뭐 왔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교수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전화할 때마다 또 근로학생이 있어요. 근데 항상 네, 자율전공과의 김영규 교수인데요. 그러면 옆에 교수님 근로학생인데요. 그냥 말 편하게 하세요. 근데 그랬죠. 근데 그 학생은 학생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학교에 직원으로 앉아 있는 거니까 서로 존중해야 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나보다 돈이 없다라고 무시하고 사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무시하는 것은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다문화 시대에 모르는 인터넷 인종차별과 같은 글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글을 인터넷 통해서 접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 외국인들이? 자, 거기 한번 상상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외국인들이 이 글을 읽었어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처럼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소신껏 한번 생각해서 써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상향,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외국인이 이 글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빨리 돈 벌어서 집에 가라. 빨리 돈 벌어 집에 가야겠다. 여기 있을 때가 못 된다. 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소신껏 본인의 생각대로 너무 구애받지 말고 쓰세요. 고등학교 때처럼 뭐 정답이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좀 더 나가야 되니까 한번 지금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시켜서 우리도 이렇게 인종차별 안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일단 빨리 부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좋습니다. 또요. 아까 손주가 말하셨어요. 예. 아이고, 처음에는 솔직함을 좀 자기 자신이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기 나라에 대한 또 긍정심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받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좋습니다. 또요. 국력을 네, 말씀하세요. 자기 나라의 국력을 키워서 네, 잘 사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나라 갔으면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런 거를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한테는 이제 물려주고 싶지 않고 내가 고생하더라도 빨리 돈 벌고 내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자식들한테는 뭐. 나라와 같은 고통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모든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식한테는 그 고통을 주면 안 되겠다. 자, 또 혹시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아, 자유롭게 발표하세요. 네, 또. 네, 말씀하세요. 저는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면 네. 마음속으로 저희들한테 뭐 똑같이 그렇게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네. 무시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개구리가 올챙이처럼 생각 못하네. 니들 한국 많이 컸다. 이런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 표시 못하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또 그들도 그만큼이나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만화가 있잖아요. 만화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다문화 시대에 누가 봐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말주머니의 말을 바꿔봐라. 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그리고서 다문화 시대에 누가 봐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으로 말주머니의 말을 한번 만들어봐라. 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쓰세요. 정답 없어요. 정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우리 독서 중요성 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정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답도 없고, 자, 과감하게 적으세요. 어차피 이 교재 여러분 거니까 누가 흉보지 않아요. 과감하게 적으세요. 자, 뭐 미처 다 적지 못하신 부분들은 뭐 집에 가셔서 또 도서관에 앉으셔가지고 차근차근 그래야지 뭐 공부하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는 책 열심히 보는데 수업 끝나면 절대 책을 안 열어봐요. 그리고 이 20살들의 공부 잘못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애들이 막 이만큼 색연필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 거의 교재를 거의 무슨 도화지 그리듯이 막 그림으로 색깔칠을 해요. 근데 공부는 안 해. 색깔칠은 열심히 하는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여러분 교재니까 여기다가 뭘 하든지 여러분 생각을 쓰시든지 괜찮아요.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자, 사람이 옆 사람 비웃는 거죠, 그렇죠? 이건 상상하시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저는요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세도 똑같군 점점점 하니까 옆에 여자가 너도 같은 입장인 것을 얼굴이 비웃는 거야. 뭐, 굉장히 막 공격적이십니다. 좋아요. 또요. 저는요. 네. 굉장히 잘생긴 이남 아저씨 이마에 깜깜하게 엄청났네요. 네. 엄청났네요. 땀을 더. 많네요. 예. 땀물이. 네. 그치, 그 옆에 그 아줌마 얘기한 거고요. 그때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요? 옆에 거요? 네. 아줌마가 네. 이거는 아직 못 썼어요. 그건 아직 못 쓰셨어요. 자, 또, 한번 발표하신 분. 네, 말씀하세요. 네? 자, 경청 잘 들어보세요. 이 남자가 우리 모두 힘내자 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 사랑해 하고 안아줬어요. 우리 힘내자 그랬더니, 근데 왜 힘내자 그랬는데 왜 갑자기 사랑해라고 했을까요? 근데 안아주면서 근데 얘가 뭐 이게 좀 놀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안아주면서 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네, 좋습니다. 네, 발표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왜요? 발표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네요. 도대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보세요. 물론 도대체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을 거의 암기하거나 의심할 바 없이 거의 그대로 정답을 찾는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자유롭게 생각해서 써보라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약한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한 것처럼 생각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외우는 일을 변신을 해서 네, 생각을 해보는 걸로 첫 번째는 표현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끼워놨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 다 같은 피와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네.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이거를 저는 표현했어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이렇게 이제 꿰뚫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도 한국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뚜벌빵 하니까 뭐 땀을 흘리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라고 했으니까 야, 우리 저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이를 다독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네, 어떻게 쓰셨어요? 왜 이렇게 땀을 많이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고 있네.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엄마가 일하는데 네. 내가 와서 엄마를 깎여놓으니까 네. 왜 이렇게 놀랬니? 왜 이렇게 놀래니? 좋습니다. 아까 말씀 뭐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소신껏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게 너무 길면